효민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창조하는 방송, 노력하는 방송, 공부하는 방송, 여러분의 동해언론사 방송국입니다. 본 방송국은 효민인의 정서 함량과 대학 문화의 보탬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방송, 꿈이 있는 방송, 지성의 소리 DEBS가 2018년 5월 1일 수요일에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로드트립! 학우 여러분들, 방송작가 유병재 씨를 아시나요? 처음에는 그저 웃긴 방송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SNS에 있는 재밌는 어록들 중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요. 듣는 순간 기분 나쁜 말,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공감도 되었고, 유병재라는 사람이 그저 웃기기만 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이 저런 말을 한다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럴 거면 아예 하지 말지 하고 말이죠. 기분 나쁜 얘기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첫 번째 곡으로 배가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들려드릴게요. 난 진심인데 너 그랬구나 그랬어 좋았는데 넌 아니었나 봐 그랬구나 그때 넌 그런 줄 모르고 나 혼자 이럴 거면 말을 다 주었던 그날 밤 넌 나를 안아주지 말았어야지 설렘에 밤잠 설치게 했던 그 말도 말았어야지 그러지는 말지 비겁하게 숨어버린 너를 돌아올 거라고 믿은 내가 바보야 사랑스럽게 날 보던 네 눈빛에 빠졌던 내가 바보지 이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돼버린 이상 그냥 얘기할게 이미 떠나버린 네 말 돌릴 순 없으니 그랬구나 그랬어 좋았는데 넌 아니었나 봐 그랬구나 그때 넌 네 생각뿐인데 나 혼자 이럴 거면 말을 다 주었던 그날 밤 넌 나를 안아주지 말았어야지 설렘에 밤잠 설치게 했던 그 말도 말았어야지 이럴 줄은 몰랐어 어때?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일지 중간에 금방 에러가 날 것인지 I don't know 하지만 내 생각엔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 너 아닌 나 때문에 이 관계 이어지지 못해 잠 못 들어 아프니 새벽 잘 지내니 문자 한 번쯤은 해주지 혹시나 하며 올린 우리 얘기에 좋아요 누르지 말지 괜히 기대하게 말해다 주던 그날
히스토리 메모리. 글로벌 로드트립, 오늘의 여행지는 그리스입니다. 오늘의 여행지 그리스에서 DBS 국원들이 뽑은 히스토리 메모리는 그리스 최초의 근대올림픽, 아테네 올림픽인데요. 그럼 지금 바로 아테네 올림픽에 대해 알아보러 떠나보겠습니다. 1896년에 열린 아테네 올림픽은 최초의 근대올림픽으로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는데요. 제1회인 만큼 14개의 국가가 참여한 올림픽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 아테네에서 첫 번째로 올림픽이 개최됐을까요? 그 이유는 기원전 776년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올림피아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열렸다고 하는데요. 남자들만이 참가할 수 있었으며 여자는 참가뿐만 아니라 관전조차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들을 출전시킴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동시에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개최됐는데요. 고대 올림픽의 특징은 오늘날의 올림픽에서 개막식, 폐막식이라 할 수 있는 행사를 제우스 신에 대한 기념제와 감사제로 올렸다고 합니다. 올린 뒤에는 5개의 종목을 3일에 걸쳐서 실시하는데요. 각 종목별 우승자에게는 월계수로 만든 관이 수여되며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가 올림픽을 발상지어서 첫 근대올림픽이 열리기에 적당한 장소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아테네는 1894년 6월 23일 프랑스의 역사학자인 쿠베르탱이 주관한 올림픽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개최지 자격을 얻게 되어 첫 번째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1896년 4월 6일 첫 근대올림픽이 개막됐으며 아테네 올림픽에 참가한 14개의 국가 중 그리스의 선수들이 가장 많이 참가했는데요. 무려 1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여했지만 아쉽게 1등은 미국에게 뺏기고 2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세계적인 행사로 자리 잡고 있는 올림픽은 국가 간의 상호자격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행사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우 평창올림픽으로 남북 정상회담까지 성사되었으니까 말이죠. 두 번째 곡으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처럼 탄성을 자아내고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들려드릴게요. 손끝이 시리더니 벌써 봄이 왔네. 봄 같은 바람이 불어 곳곳에 연애 대왕 가른 듯한 네 기분이 반가워. 내일은 좀 다른 날이 되려나. 어둠의 그림자 깊은 이 밤에 남겨진 자리 밝아와 빛을 그리고 있어. 내 몸에서 너만큼 욕조에 물이 미련이 돼 넘쳐 흘러 한숨이 가득 그 공간을 채워. 새벽이 찾아오면 혼자 남겨질 때면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부러워 너와 나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겨울이 지나고 또다시 꽃이 피고 따뜻한 공기 냄새가 날 감싸. 달라진 거 없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돼. 그래도 내일을 기다려봐. 하루의 끝에서 이 자리에 나는 서 나니 새도록 나를 그리고 있어. Do you want me to live alone? 난 그 자리 그대로 까만 밤하늘에 가려 잠시 보이지 않는 거야. 새벽이 찾아오면 혼자 남겨질
셀럽 매거진. 두 번째 시간은 인물에 대해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 셀럽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앞서 그리스의 역사 여행을 하고 오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에서 열린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주의 우승자인 스피리돈 루이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루이스는 현재 아테네 교회의 마루시의 궁핍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루이스의 아버지는 샘물을 퍼서 아테네에 옮겨 팔아 생계를 이어나가야 할 만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소에 루이스는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샘물 운반을 돕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아온 그가 어떻게 해서 올림픽 우승이라는 값진 일을 해냈을까요? 원래 그는 물장사를 하다가 군입대를 하게 되어 마부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루이스는 아침 식사 전 20km 거리에 있는 연대장의 집에 가서 연대장의 심부름을 해왔는데요. 이를 계기로 연대장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대장은 루이스가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힘을 써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회를 앞두기 하루 전, 루이스는 그리스 주민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추위를 견딜 수 있게 자켓을 빌려주고 새 신발도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결과는 2시간 58분 50초로 우승을 기록했으며 2위와는 7분이라는 차이를 냈다고 합니다. 그의 우승으로 아테네 시민들은 열광했고 그는 영웅이 됐다고 하는데요. 우승 시 나이는 23세로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은 장거리 달리기에 적합했지만 그는 따로 훈련이나 경험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먼 거리를 오가는 일을 통해서 지구력과 근력을 양성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는 우승 후 많은 전리품을 받게 되었고 많은 무료 혜택을 누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레이스는 아테네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출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1936년에 열린 베를린 올림픽에 초대되기도 했는데요. 4년이 지난 후 병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던 그는 값진 기회를 통해 훌륭한 성과를 냈는데요. 비포장 도로에다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달린 그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럼 세 번째 곡으로 DJ DOC의 Run to You 들려드릴게요.
다이나믹 오트. 이번 그리스의 여행지는 아티카인데요. 아티카에는 어떤 다이나믹 호트가 있을지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다이나믹 호트는 아티크에 위치해 있는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는 건축이 자연의 현장에 적용된 최상의 표현물이라고 하는데요. 기원전 5세기에 건축된 일련의 완벽한 걸작들은 완벽하게 균형 잡힌 장엄한 구조물의 웅장한 구성을 지니고 있으며 독특한 아름다움을 발산하면서 기념비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아크로폴리스의 기념물들은 지중해 세계에서 모범적인 모델로 간주되었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크로폴리스는 일리소스 계곡에 있는 높이 156m의 바위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부지 면적이 3헥타르가 채 안 되며 기원전 2000년대부터 왕궁과 제사 장소를 보호하기 위한 요새였다고 합니다. 이곳 아크로폴리스에는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곳도 있는데요. 아크로폴리스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어 고대 그리스의 위엄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신전은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승리를 거둔 기념으로 여신 아테나를 칭송하기 위해 건립한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신전 건축물인데요.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의 명칭은 여신 아테나의 묘녀들이 살았던 집인 파르테논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의 건축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요. 그 비밀은 파르테논 신전을 지을 때 직선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았을 때는 완벽하고 정교한 모습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완벽하고 이상적인 건축물로 보이기 위해 착시 현상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파르테논 신전의 모습은 아쉽게도 훼손이 많이 됐는데요. 1687년 오스만군이 화약 창고로 쓰다가 베네치아군이 공격하여 화약 유폭으로 지붕이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만약 잘 보존되었다면 더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아쉽기만 합니다. 그때의 아크로폴리스를 생각하며 마지막 곡으로 슈프림 팀의 그땐 들려드릴게요. 내가 잘못했어 그 지겨운 말 억지로 널 붙잡고 흐느껴온 날 내 진심은 닳아버렸어 그런 순간들을 모면하는 법까지 여길 수밖에 물론 넌 그런 나를 알고 있었기에 얼굴 붉히는 일 없이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거라고 단정하며 오히려 차분하게 날 떠났어 그땐 지쳐있었어 나의 너를 안아주기엔 자격조차 없었거든 사랑보단 안정감이 더 커서 마음만 아슬하게 걸쳐있었을 뿐 아름다운 너에게 난 상처가 되기 싫었어 나쁜 놈으로 남기 싫었어 끝내는 되돌릴 방법 하나 생각 못하고 너를 그냥 보냈잖아 나를 녹여주던 너의 그 눈물도 이젠 내 마음을 얼게 하네 빛을 담고 있던 너의 그 미소도 졸린 내 눈에 가리워지네 정말 답답해 왜 이런 건지 그때 좋았었는데 정말 비참해 내 앞에 너를 그땐 사랑했는데 깨끗이 있는 법 상처 다 안 뭉쳐 이제는 진짜 새로운 만남 시작해도 되는 때라고 말은 안 감았네 마음 같지 않아 어차피 사랑이란 게 다 애들 장난 같은 거란 말하면 난 억지로 위로해 그래 이 꼴엔 그런 구참도 필요해 똑같은 곳에서 일하고 똑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예전과 다를 것 없이 지냈지만 딱 한 가지가 다르지 더 그럴듯한 변명거리나 날 미치도록 몰두하게 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텅 비어버린 날 채울까 나를 녹여주던 너의 그 눈물도
또 이젠 내 마음을 얼게 하네 빛을 담고 있던 너의 그 미소도 졸린 내 눈에 가리워지네 정말 답답해 왜 이런 건지 그때 좋았었는데 정말 비참해 너와 나 정말 그땐 사랑했는데 내가 똑바로 서있지 못하거나 불안한 모습 보인다거나 그럴 땐 누가 날 안아줄지 그땐 누가 날 안아줄지 내가 똑바로 서있지 못하거나 불안한 모습 보인다거나 그럴 땐 누가 날 안아줄지 그땐 누가 날 안아줄지 비틀비틀 시간은 흐르고 빛바랜 꿈은 지워지고 빙글빙글 내 맘은 겉돌고 사랑한 나는 멀어져가고 정말 답답해 왜 이런 건지 그땐 좋았었는데 정말 비참해 내 앞에 너를 그땐 사랑했는데 견뎌내는 것도 널 지우는 것도 후회하는 것도 변한 게 하나 없어 견뎌내는 것도 널 지우는 것도 후회하는 것도 변한 게 하나 없어 견뎌내는 것도 널 지우는 것도 후회하는 것도 변한 게 하나 없어 견뎌내는 것도 널 지우는 것도 후회하는 것도 변한 게 우리 학교 교육방송국 DBS에서 제39기 수습을 모집합니다. 28학번 신입생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3월 26일 월요일부터 5월 3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모집 부서는 제작부, 아나운서부, 영상기술부가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상영관 3층 교육방송국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면접은 5월 3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 교육방송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현론사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와 전화 051-899-1794 051-899-17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도전과 대학생활의 뜻깊은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가 기술의 임동현, 방송의 저 심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동현론사 방송국의 오후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본 방송국은 효미인의 정서 함량과 대학문화의 보탬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방송, 꿈이 있는 방송, 지성의 소리 DBS가 2018년 5월 1일 수요일에 오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DBS, 여기는 여러분의 동현론사 방송국입니다.